안녕하십니까. 금요일에 시작 아침마당 대구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집중된 호우로 인해서 지금 전국 곳곳에 비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우리 경북 지역에도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해서 오늘은 먼저 위로의 말씀부터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집중 호우로 인해서 비 피해를 입으신 분들 상심이 정말 크실 텐데요. 하루빨리 복구 또 지원이 이루어져서 이 위기를 극복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쪼록 힘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5월이었죠. 네.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명산 팔공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됐다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이 소식 듣고 팔공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마치 제일처럼 기뻐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구 경북 5개 시군구에 걸쳐 있는 우리 지역의 명산이죠. 팔공산이요. 대한민국의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었는데요. 제가 대구에 살고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기쁘고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아마 저처럼 대구에서 나고 자란 분들이라면 같은 마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두 분도 팔공산의 추억 많으시죠? 그럼요. 팔공산 하면 우리 대구 경북 분들에게는 쉼터잖아요. 내가 지칠 때 언제나 안아주는 산이기도 네. 하고 여름에는 또 푸르름이 그리워서 찾아가서 저 푸르름에 좀 쉬면서 백숙 좀 먹어주고 그리고 또 봄 되면은 또 그 푸르름에 빠져 살다가 다시 또 이렇게 사람들과 모여서 또 산나물 좀 먹어주고 저는 왜 이렇게 먹는 얘기만 하는 건지 어쨌든 팔공산은 우리에게 늘 좀 쉼터를 주는 그런 공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 팔공산 가서 계속 먹었다는 얘기네. 아, 그렇죠. 원래 푸르름 속에서 이렇게 좋은 거 보면서 먹는 거 마음의 안정도 느꼈고요. 그럼요. 네. 물론 그 팔공산 가면은 먹고 놀 거리도 많은데 일단 팔공산에 가면요. 그 수많은 사찰과 암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가치가 있는 그런 문화유산들이 많거든요. 이제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됐잖아. 그러면 우리가 팔공산에 가서 먹고 놀지만 말고 우리가 지키고 보존해야 될 문화유산을 찾아보고 공부도 해보고 그게 우리 그 팔공산을 곁에 두고 사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 자세죠. 그렇습니다. 그럼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볼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팔공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되기까지 참 많은 분들의 노력이 뒷받침되었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 아침마당 대구에서는 팔공산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분들을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렇습니다. 팔공산을 사랑하는 모임을 이끄는 분, 그리고 팔공산이 좋아서 팔공산 사진을 20년이나 찍으셨다는 사진 작가, 그리고 팔공산이 좋아서 팔공산에 살고 있는 분까지 저희가 모셔봤거든요. 어서 나와주세요. 어서 나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이렇게 팔공산의 진심인 세 분을 네. 제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먼저 한 분 한 분씩 인사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팔공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우성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팔공산을 사랑하는 모임 835의 공동의장을 의장님 맡고 계신 오셨어요? 네, 우리 우상진 의장님 먼저 만나봤는데요. 오늘 입고 온 옷에 835라고 적힌 걸 보니까 이게 유니폼 같은 건가 네, 봐요. 저희들 팔공산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티셔츠를 오늘 특별히 출연해서 준비가 나왔습니다. 예쁩니다. 괜찮습니다. 네. 네, 예뻐요. 얼마나 사랑이 극진한지 의상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본격적인 얘기는 차차 나누도록 하고요. 옆에 계신 분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년 동안 팔공산 산정을 오르내리며 팔공산의 자연 풍경을 사진으로 담은 팔공산 사진가 한상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상관 작가님은요. 20년 동안 팔공산 사진을 찍어 오셔서 팔공산 작가라는 팔공산 사진가라는 별명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사진을 취미로 하신 건지 아니면 전업으로 하신 건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직장을 다니면서 취미로 하다가 네. 한 40대 중반부터 개인 사업을 하면서 시간 나는 대로 그 팔공산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예, 20년 동안 다니셨기 때문에 팔공산에서 사진 제일 예쁘게 나오는 장소도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잠시 후에 여쭤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분도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답고 거대한 팔공산의 품속에서 매일매일 잠을 깨는
유수림입니다. 아, 네. 우리 팔공산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팔공산에서 매일 잠을 깬다는 유수림 씨까지 저희가 팔공산을 사랑하는 세 분을 스튜디오에 모셔봤는데요. 지금 스튜디오에 뭔가 그 사는 사랑하는 사람 특유의 흙내음 기운? 가득한 신선한 기운이 좀 감도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예. 그리고 이분들이 얼마나 팔공산 사랑이 소문이 났으며 여기까지 나오셨겠어요. 그렇죠. 저도 팔공산을 참 좋아하고 사랑하지만 오. 저와는 분명 다른 것이 있기 소문이 때문에 안 났어요. 네. 아, 예, 죄송해요. 더 사랑할게요. 네. 자, 이분들은 나는 팔공산 사랑 이 정도다를 좀 오.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유수림 님부터 나의 팔공산 사랑은 이 정도다. 어떻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제가 평소 그 즐겨 다니던 곳이 팔공산이었어요. 예. 근데 가는 곳마다 팔길마다 아름다운 것들의 투성이었어요. 도무지 그걸 내 안에 가두고 싶은데 안 돼서 내가 그냥 휙 날아서 팔공산 품속으로 와버렸어요. 예. 이사를 했어요. 팔공산을 그냥 뛰어들으셨군요. 네. 그러네요. 확 안아주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작가님. 작가님은요? 저는 팔공산이 참 제 열정을 만드는 산입니다. 네. 열정. 사진을 작품을 담기 위한 열정을 만들고 그 열정이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미친 듯이 다니고 있습니다. 팔공산을 미칠 듯이 사랑하시는 우리 작가님. 뭐 빠지고 미치고 이제 한 분 남았습니다. 이제 한 분 남았어요. 예, 저는 팔공산이 제 고향이고 네. 조상의 을이 담겨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팔공산 동봉을 수십 차례 오르내리고 또 수태골에서 그 물을 직접 저희들이 어릴 때 마시면서 저는 팔공산이 저를 키웠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나를 키운 건 팔공산이다. 역시 의장님답습니다. 그러면은 팔공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 의장이신 우리 우성진님의 얘기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임이 언제 결성된 거예요? 저희들이 한 6, 7년 전부터 팔공산을 계속 등산을 같이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예. 그분들이 계속 하다가 보니까 우리 팔공산을 가꾸고 지키고 아끼려면 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네. 저희들끼리 그날 그 장소에서 팔공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 팔공산을 더 아끼고 지켜보자 이래서 저희들이 한 6, 7명이 처음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몇 년 전이었던 거죠? 그게 저희들이 한 6, 7년 정도 되었습니다. 아. 예, 예. 오, 6, 7년 전에 6, 7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이렇게 아침마당 출연하실 정도면 회원이 꽤 늘었다는 얘기 아닐까요? 지금은 회원이 한 120명 정도 됩니다. 예, 많이 늘었습니다. 맞네요. 오, 예. 그럼 주로 어떤 분들이 가입을 동구분을 위주로 하지만 대구 네. 시민 뭐 누구나 되고 네. 우리나라 분 누구나 뭐 순수한 시민단체다 보니까 누구든지 저희들 835 회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모임이나 이제 취지와 활동이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뭐 취지는 팔공산을 사랑하고 아끼자는 걸 알고 있겠고요. 어떤 활동을 하는지가 궁금해요. 저희들이 활동하는 거는 지금 팔공산 정상 정비 운동 그리고 또 비루봉 천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그 천재단 네. 복원 운동도 하고 8월 3일이 803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월 3일을 팔공산의 날로 정하자 이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상 정비 운동하니까 매번 정상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네요. 힘들지 않을까 그 생각부터 오. 드는데 천재단에 대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천재단은 지금 우리 팔공산 비로봉 천재단은 과거에 그 신라의 신문왕이 경주서 직접 그 천재단에 와서 제를 모실 만큼 훌륭한 장소인데 그 예. 장소를 지금 저희들이 대구 시민들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들 저 개인적인 사비를 들여서라도 보건 운동을 해서 우리 조상의 을을 많이 알리고자 하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8월 3일 803 803이랑 이름도 비슷하고 이 날을 정말로 803의 날로 지정하면 더 많은 분들이 803의 의미, 정신을 좀 되살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사실 우리가 가장 좀 기쁜 거는 이 팔공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이 됐잖아요. 예, 근데 예, 예. 아마 제 생각에는 835에서 굉장히 그 역할을 좀 크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승격 발표가 났을 때 지금 의장님 목소리를 봐서는 거의 잔치집처럼 시끌벅적하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이 한 1년 전부터 예상을 했습니다만 예. 막상 국립공원으로 성격이 되니 그 기쁨이 뭐 더할 나위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 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8월 3일 날을 803일로 정하는 행사를 지금 저희들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잔치는 안 하셨고요? 잔치도 같이 하겠습니다. 초대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팔공산 도립공원이었잖아요, 그죠? 예, 예.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뒤 43년 만에 예, 예. 국립공원으로 승격이 됐는데, 예, 예. 근데 일단 축하는 하고 뭔가 좋은 것 같은데 예, 예. 잘 모르겠어요. 뭐가 달라지고 뭐가 좋아지는 건지. 저게 어떠냐면 도립공원이 되었을 때는 대구와 경북이 나누어져서 저 팔공산을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립공원으로 성격되면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체계적으로 팔공산을 정비하고 가꾸고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아, 관리 주체가 예, 바뀌는군요. 관리 주체가 완전히 바뀌니까 아, 네. 팔공산이 앞으로 등산로라든지 또 그리고 또 뭐 그 사찰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화유산들을 지금보다도 더 잘 아마 보존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더더욱 더 찾아올 거를 더 그렇게 많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분들께서 우리 의장님 얘기 나누다 보니까 팔공산 주제로 얘기 나누면 하루 종일 하실 것 같아요. 1년 내내 사계절 내내 팔공산에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연간 탐방객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연간 탐방객이 저희들이 추정하기는 한 400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근데 팔공산 국립공원 성격하고 나면 네. 한 500만 명 더 이상 오. 아마 찾아올 걸로 그렇게 예상하기 때문에 그 준비를 좀 해야 될 준비를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단단히 해야 됩니다. 뭐 탐방로라든지 네. 문화유산이라든지 또 정상보건운동 이런 부분들을 지금보다도 더 아마 체계적으로 할 수 있고 그 체계적으로 하는 가운데 저희들이 협조를 할 것이며 또 아마 대구시나 동구청이나 국립공원 관리공단하고 더 협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문화유산이 많다고 이거 자랑 좀 들어볼까요, 팔공산? 문화유산 저희들이 뭐 곳곳이 다 100%다 알지는 못하지만 네. 국보급이 두 곳이 있고 일반 유물이 아마 28곳이 있는데 벽의 곳에 어떤 그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저희들이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와가 구청과 저희들 835에서 하나하나 다 찾아내어 가지고 네. 우리 시민들한테 알리고 또 전국적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앞으로 할 그런 예정입니다. 아주 세계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물게 보물과 유물과 문화유산을 최고로 많이 가진 데가 팔공산입니다. 지금 화면 네. 설명 좀 해주세요, 의장님. 이것도 보물인가요? 아, 거주함, 네, 거주함에 저게 국보입니다. 예, 예. 오, 국보군요. 나한상들이 이렇게 많이 팔공산에 두 점 있는 모여있는 국보 중에 한 곳이고 네. 여기 이제 제2석굴암이라 그러죠 우리가. 네. 예, 예. 여기 이것도 국보입니다. 군이 삼존석굴이요. 예, 예. 삼전석, 군이 삼전석굴이 우리 제2석굴암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는데 이게 아마 경주 석굴암보다도 더 빨리, 더 먼저 발굴이 됐군요. 예. 오. 아, 뭐 유명한 장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애국가 나올 때 우리 이 장면 많이 봤는데요. 가빠이죠? 예, 아유, 예. 안 올라가 본 분이 계실까요, 진짜? 아유, 없지 않을까요? 네. 언제나 수험생들, 그렇죠. 부모님들이 네, 지금 예. 소원 빌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의장님은 몇 번이나 올라가셨을까요, 우리 가빠이? 수도 없겠죠. 갓바위는 뭐 좀 보태면 거의 뭐 한 수백 번 갔다고 보면 돼요. 어, 젊었을 때 예, 수백 번 올라갔습니다 저는. 야, 62년도에. 62년도부터. 예, 예. 어머. 와, 60년 60년 전이에요, 60년 전. 와. 오, 이거 이건 뭡니까? 장경처럼 보이는데요. 아 이게 아마 초조대장경 장경각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초조대장경 국사책에 나오는 네, 거잖아요. 예, 역시나 예. 보물이겠죠. 주인사에 네. 이게 공산팔경 소년대라고요. 네, 소년대. 아, 경치 좋습니다. 이 소나무가 정말 아름다운데요. 이게 방금 말씀하셨던 천재단과 관련된 행사 현장입니다. 이거 어떤 모습입니까? 제일 헌달에 어울리는 올리는 건데 예. 헌달에 올리는 건 팔공산에서 헌달을 올리는 이제 천재단에서 헌달을 올리는 걸 팔공산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첫 차로 예. 저희들 헌달에 제를 올리는 겁니다. 예, 예. 의미가 또 있네요. 어, 야, 진짜. 그럼 이 아까 말씀해주신 여러 계획 가운데 천재단을 조금 더 많이 알린다는 그 계획이 있으셨잖아요. 예, 비로봉 천재단을 저희들이 많이 지금 알리려고 보건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렇게 이제 재를 올리는 곳. 예, 매해 첫 차를 그려서. 예, 예. 예. 많은 분들이 찾으실 테니까 좀 규모 좀 이렇게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아이디어를 많이 제시해주고 계신가요 지금? 저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는 지금 뭐 특별하게 천재라는 게 재단이라는 게 특별한 모양 없지만 예. 과거에 있었던 그대로 복원을 하려면 지금 그 근처를 정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일제 때 그 말살에 있는 그 새말뚝도 박아놓은 곳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다 저희들이
새롭게 뭐 지금 뽑아냈습니다만 그 자리에 네. 다 복원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 835 모임이 등산을 하면서 우리가 팔군수 좀 더 많이 사랑하고 좀 알리자 이런 의미로 좀 모이셨잖아요. 예, 예. 근데 저도 사실은 생각해 보니까 뭐 갓바위는 한 10번 정도 올라간 것 같기는 해요. 예, 예. 근데 저는 거기만 아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회원님들, 특히 우리 의장님은 나만이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예, 예. 네, 곳이 등산로가 있다면 네, 예, 좀. 등산로가 저희들 뭐 가산산성 뭐 그 치키봉 뭐 파괴사 뒤쪽 뭐 또 이래 동봉 그 갓바위 이렇게 쭉 있습니다. 네. 뭐 저 한성산까지 길게 있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송림사에서 가산바위 올라가는 길이 그 코스를 저는 뭐 한 많이 가지 않아 수십 번 갔습니다만은 그 코스가 아주 좋습니다. 거기는 유물도 있고 예. 그리고 공적비 같은 유물도 있고 하는데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코스입니다. 그런 데가 거기를 좋은데요. 꼭 권하고 싶습니다. 가산바위라는 거. 예, 가산바위죠. 동면 반드시 송림사 뒷길로 올라가셔야 돼요. 송림사 뒷길. 예, 예. 얼마나 자주 올라가시길래 그걸 정확하게 다 기억 이렇게 설명을 하실 겁니다. 아니 얼마나 자주 올라가세요? 저는 뭐 팔공산 다 가는 거 치면 동봉을 기준으로 해도 한 100번 정도는 갔을 겁니다. 와. 동봉만 해도 100번이다. 예, 기운이 넘치시잖아요. 그러니까 인정. 그러면 그 팔공산이 아까 고향이라고 하셨죠? 예, 저 고향입니다. 네. 그 팔공산에 가면 팔공산 기슭에 평광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평광 지역이 저희들 입향조가 임진왜란때 피난을 와서 자리 잡은 터다 보니까 저는 팔공산하고 관계는 팔공산이 저를 키웠습니다. 그럼 그 팔공산 관련된 추억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죠? 팔공산 추억도 예, 뭐 개인적으로 저희 가족을 말씀드리면 저희 처가집도 팔공산 바로 쪽에 미래동이라고 있습니다. 인천 세시들 집성촌인데 우와. 그렇다 보니 신기해요. 저희는 거기서 뭐 데이트도 많이 하고 팔공산 군데 군데 여기서 다 나열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많은 곳을 드나들었고 뭐 흔적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 그 데이트도 거기서 하셨? 예, 집 사람이랑 네. 그 뭐 특별히 저희들이 진짜 갈 데도 없고 하니 예, 그 팔공산에 가서 가깝고 이러니 네. 제가 집도 가까고 이러니 팔공산에서 오. 데이트도 많이 하고 이랬었습니다. 지금부터 재밌어지는 것 데이트? 같아요. 그러니까 그 데이트를 고향이 아닌 사람들 잘 모르는 그런 코스 혹시 없습니까? 그거 지금은 워낙 또 산이 우리 때 다닐 때보다는 산이 지금 많이 발전하지 않았죠. 저희들 총각 때만 해도 뭐 케이블카 같은 그런 게 없었을 때예요. 네네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 가는 데는 그 수택골 같은데 그리고 부인사, 네. 뭐 파견사, 절, 동화사 이래 절 입구에서 저희들이 뭐 벤치 앉아서 즐기는 그게 달았던 것 같습니다. 절 입고 있어 세상에. 그러면 그 연인끼리 애정입니다. 아이고야. 자세한 거는 개인 전화 드리라 그럴게요. 그러겠습니다. 예, 예. 의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저희도 그냥 팔공산에 대한 사랑이 막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꼭 그래 되기를 바랍니다. 예. 생각을 실천에 좀 옮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님, 예, 예. 팔공산에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팔공산은 정말 저희들 가면 예,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많이 뭐 종교적인 것도 있긴 합니다만은 팔공산에 딱 들었으면 우리가 입구에 뭐 수택골이라든지 파괴사 입구라든지 뭐 갓바위 입구라든지 들었으면 예. 첫째는 그 나무나 그 숲이 정말로 보면 우리 저희들이 그 맑은 공기들이 저희들 흠뻑 반기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가. 그러니까 우리 공기가 좋으니 일단 마음부터 머리부터 맑아지니까 실제는 팔공산 올라가는 순차적으로 올라가 보면 동봉까지 뒤닫고 되게 뭐 숨이 가쁘다 생각하는데 네. 그런 생각을 하고 팔공산 올라가면 동봉까지 올라가는 게 별로 되지도 않습니다. 오, 이렇게 김세 아름다워. 문제 저하고 같이 한번 가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의장님 그 이런 질문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산을 다니는 게 운동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운동이 많이 됩니다. 근데 어떻게 살은 안 빠지신 거예요? 근데 살은 안 빠졌는데 허벅지가 아. 하체가 오. 상당히 건강하시죠. 단련되어 있습니다. 그게 좋은 예. 거예요. 나중에 김세현 한번 이래 보시면 아, 예, 에너지가 방송 넘칩니다. 끝나고 보시면 예. 하체가 상당히 단련되어 있습니다. 이야기 듣다 보니까 팔공산에 지금 당장 안 오를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 팔공산을 20년간 사진을 찍어온 저희 사진 작가분도 저희 모셨잖아요. 그런데 인물이나 뭐 다른 곳은 아예 안 찍으시고 팔공산만 계속 찍으신 건지 궁금한데요, 한승우 사진 작가님. 저는 산을 좋아서 산을 다니다가 네, 그 사진을 배우고 네, 팔공산 사진을 찍기 전에 네. 전국의 유명 산을 찍었습니다. 아, 다른 산을 먼저 예. 찍으셨군요. 네, 많이 찍고 네. 다니다가 40대 중반에 이제 개인 사업을 하면서 여건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가까이 있는 팔공산을 찾다 보니까 네. 자주 가니까 팔공산을 사랑하게 오, 됐습니다. 네. 아주 자주 찍어도 매력적인 게 팔공산이란 얘기로 들리는데 어떠세요?
팔공산은 자주 가니까 진짜 산이 너무 좋아요. 네. 얼마나 자주 가시는데요? 보통 내가 이제 출사를 가면 한 달에 5번에서 한 7번 정도는 가는데 네. 팔공산만 한 3번 내지 5번은 갑니다. 네. 어느 코스든지 갑니다. 네. 가면서 사진 찍기가 보면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네. 그렇죠. 헛걸음 할 때도 많고 운동했다 샘치고 네. 헛걸음 왔다 갔다 하면서 자주 갑니다. 사진 찍기 좋은 날이 있고 안 좋은 날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어떤 날이 좋은 날일까요? 사진 찍기 좋은 날은 주로 그 비가 오고 난 후에 습도가 좀 많아가지고 예. 안개가 있을 때 예. 그리고 해가 떠야 됩니다. 해가 예. 뜨고 또 여명빛이 좋을 때 또 예. 바람이 없어야 됩니다. 산에 바람이 불면 안개를 날려버려요. 아, 안개가 그리고 좀 있어야 사진이 요즘 같은 멋있잖아요. 경우는 미세먼지가 잘 껴요. 예. 미세먼지가 없어가 멀리까지 시계가 좋을 때 네. 이런 날이 제일 좋겠죠. 그렇습니다. 뭐 20년 동안 팔공산에 다니면서 사진을 찍었으면 주변에서 아 이제 좀 그만 가라. 팔공산 말고 다른 사진도 좀 보자 이런 얘기가 나올 법한데 어떠세요? 주위에서 그런 말씀 안 하세요? 팔공산 그만 찍으라는 사람은 없고요. 네. 이제는 네. 내가 그 산을 참 다니는 정확하게 시알려 보지는 안 했습니다. 한 수백 번은 갔을 겁니다. 네. 팔공산을 주로 동봉과 서봉만 잡아도 뭐 뿐만 아니고 또 더 좋은 포인트를 찾기 위해 가지고 네. 낮에 이제 등산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가까운 친구들, 가족들하고 같이 갑니다. 가고 또 처음에는 새벽 한두 시에 일어나 가지고 산에 간다 그러면 주위에서 좀 미쳤다 이런 얘기도 듣고 뭐 이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단계는 다 지난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미쳤다는 표현이 한번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금방 얼핏 들어도 지금 사진 찍으러 한 달에 새벽 한두 시. 6-7번 예. 가는데 새벽 한두 시에 가신다는 거잖아요. 예, 잠은 언제 주무세요, 그러면? 그 잠은 이제 산에 갔다 와서 시간 나면 틈틈이 자기는 하는데 예. 보통 요즘 같은 경우에 해가 한 5시 한 20분, 25분쯤 뜰 겁니다. 예. 그러면 해 뜨기 1시간 전에 산에 올라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럼 집에서는 한 2시 전에 나가야 됩니다. 예. 일출 사진 찍기 예. 위해서 잠을 포기하시는 거군요. 그 산에서 등산하고 장비가 좀 무겁습니다. 젊으시고 내려오고 집에 오면은 내려오면 하산하면은 몸이 많이 피곤하거든요. 네.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운전하다 보면은 때로는 잠이 올 때가 있어요. 아이고. 그때는 도로 옆에 이제 안전한 넓은 데에 곳을 차를 찾아가 대고. 네. 안전한 장소에 차에서 잠시 한 10분, 20분 눈을 붙이고 네. 오는 경우가 있고 집에 오면은 한 8시 반, 한 9시쯤 되는데 이 일이 없을 때는 좀 잠을 자고 네. 일이 있으면은 다시 나가서 또 일을 하고 저녁에 옵니다. 저녁에 네. 와서 잘 때도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고 만약에 또 그 이튿날 뭐 출사 예정이 있다고 네. 주변에 같이 찍는 사람들 있거든. 가을에 꽃필 때 같으면은 네. 그 높은 낮은 순위에서 높은 데로 꽃이 핍니다. 그럼 여기 가면 다음에는 어느 산이 좋다 이러면은 또 연속으로 출사갈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뭐 한 8시부터 한 12시까지 한 4시간 정도 잠자고 또 갔다가 한 5일 동안을 그래 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 산 사진 하면은 제 생각에는 봄에 한번 찍고 여름 한번 가을 한번 겨울 한번 1년 내에 사계절 딱 찍으면은 그냥 끝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산은 수백 갈 번을 때마다 달라요. 달라요? 갈 때마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봄만 되면은 차고 좋은 그 장면이 머리에 떠올라가지고 맴돌아요, 막? 예. 예. 안 가고는 몸백이 그럼 가야 돼요. 작가님 그러면 그렇게 잠을 안 자면서 수백 번을 갈 정도로 어떤 매력이 있던가요? 팔공산이 예. 사진을 찍어보면. 팔공산 매력은요. 예. 예. 그런데 사진 작품은 꼭 어떤 매력이라기보다는요. 뭐 이유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예. 내가 보니까 아침에 일출 뜨는 그 장면 밑에 운에 깔리는 그 장면은 한번 보면은 다음에 찾고 땡깁니다. 예. 옆에 지금 유수림 씨가 마력이 있구나. 예, 옆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냥 좋은 거죠. 그저 좀. 이게 그게 찐 가장 큰 매력 사랑, 찐 사랑. 아니겠습니까? 아까 이제 1년에 4번만 찍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코웃음을 치시는 거예요. 아마 양쪽에서 코웃음을 치면서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나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마
꼭 한번 팔공산에 우리 김쌤을 네. 데리고 가주셔야 할 것 이 같습니다. 다양한 모습을 담아서 팔공산 사진 전시회도 하셨죠? 예, 예. 산정의 빛 제목이 산정의 빛으로 두 번의 전시회를 했습니다. 네. 2019년 4월 달에와 올 4월 달에 아, 올해.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네. 첫 해는 전국산을 그 주제로 해서 이 전시회를 했고 네. 예. 두 번째는 팔공산만 가지고 팔공산만 주제로 예. 전시회를 했는데 했습니다. 네, 대구 문화예술회관에서의 전시 모습을 저희가 영상으로 담아봤거든요. 함께 보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 이게 전부 팔공산을 담은 예, 팔공산 건가요? 풍경입니다. 어머, 이거는 그린 것 같아요, 꼭 느낌이. 와, 이거는 이제 환상적입니다. 밤에 야경을 이야. 찍으신 거죠? 지금 동봉의 은하수. 네. 은하수군요. 어머머. 이게 말로만 듣던 그 일출. 일출 그렇죠. 장면. 이래서 집에서 2시에 나가시는구나. 가치가 이거 찍으려고. 있네요. 여기 이제 갓바위 아, 또 다른 모습이네요. 신비롭게 느껴지는데 총 몇 점의 작품을 전시하셨어요? 총 30석점을 그렸습니다. 고르고 고르셨군요. 예, 예. 서른, 엄선한 33. 아, 여기 또 어디입니까? 네, 수태골, 수태폭포라고. 아, 수태폭포. 팔공산의 사계절. 와. 빛이 이렇게 팔공산의 아마 볼 수가 있어요? 가을이겠죠. 와. 겨울의 풍경이 나왔습니다. 설산이네.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네요. 겨울이 아무래도 제일 고생스러울 것 같은데 어떠세요, 아유, 작가님? 예, 겨울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네. 그 눈이 오면은 산 밑에 벌써 접근조차가 어렵습니다. 예. 체인 감아야죠. 체인 사륜 타고 사륜 네 바퀴 다 감습니다. 예. 가서 올라가. 그리고 또 더 힘이 드는 거는 추위와의 싸움이. 그렇죠. 추위와의 싸움. 손끝 막. 예. 보면은 해가 뜰 때 아침 빛이 약간 5초마다 농도가 달라요. 오. 정신없이 샷터를 누르다 보면은 한 누르면은 이 손끝이 굳어가지고 예. 샷터가 안 내려가. 또 보면은 손을 내려오면은 막 지리하게 아프고 이런 게 한 집에 오면 한 몇 줄 동안 감각 없을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 팔공산을 사랑하는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 사진 어떻게 보셨어요, 의장님? 저희들이 직접 가서 보는 거하고 네. 이 사진을 보는 거하고는 정말 너무나 다릅니다. 예. 물론 동봉에서 우리가 동화사 쪽으로 보면 가을에 보면 그 가을 풍경 절경이 정말 저희들 마음속에 늘 남아 있습니다. 언젠 갈 때마다 다르다는 걸 느끼고 있는데도 작가님의 사진을 보고 네. 또 다른 저희들 마음이 와닿는 작가님 게 극찬입니다. 예, 방금 왔는 우리 은하수 예. 저런 거는 저희들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 네. 새벽 2시에 가셔야죠. 우리 요수림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아, 그냥 경이롭고요. 찰나의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카메라에 담을 수 있는 그 마음과 그리고 그 풍광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 무거운 카메라를 메고 사륜구동에 차를 몰아서 손끝이 시력하면서 네. 저 작업 전에 어떤 그 경이로움이 더 존경스럽습니다, 네. 한 작가님. 야. 아, 이런 정말 경이로움이 느껴지는 사실 네. 저희가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눈호강을 했습니다. 네. 왠지 좀 죄송스럽다는 감사하는 생각이 드는데. 마음이에요. 네, 이런 또 감사한 만 극찬을 들으면 우리 사진 작가로서 좀 뿌듯함이 느껴지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글쎄요, 그 작품을 보면은 네. 어떻게 보면은 제의 혼이 담겼다. 나는 이래 표현하고 싶고. 네. 그 남들은 미쳤다 합니다. 근데 저 미치지 않고는 야, 그렇죠. 저런 짓 못합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그 남들 다 자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산을 오르시는데 저는 걱정이 산이라는 곳이 야생동물들도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 시간에는 분명히 어두울 텐데 좀 위험하진 않을까. 근데 야생 동물은 사실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네. 왜 그러면 인기척이 나면은 특히 우리가 위험한 게 뭐 육식 호랑이라든가 육식 동물은 없습니다. 그리고 멧돼지 같은 경우가 있는데 네. 인기척이 나면은 네. 도망을 가요. 뭐 미리 어. 알아서 도망을 갑니다. 자연 네. 상태에서는. 그런데 위험할 때는 새끼 딸린 그 멧돼지겠다 그러면 네. 도망을 안 가죠. 안 가고 지켜야 새끼를 되니까, 방어합니다. 자식을. 그때가 조심해야 되고 네. 그 있으면은 저기들 피합니다. 자연의 섭리마저도 또 배울 네. 수 있는 공간이 산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더 위험한 거는 요즘 같이 폭우 쏟아지고 이래 할 때 산사태라든가 예. 또 바위에 물 먹었을 때 미끄러워요. 그럴 때가 더 주의해야 되고. 이제 또 날씨 좋아지면 또 곧 나가시겠네, 그죠?
그렇죠. 선생님 그러면 근데 요새 내일- 내가 시간만 있으면은 네. 산 꼭대기에 텐트를 치고 기다리시면 좋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안개 비 그치려고 하면은 뭐 너무너무 좋은 장면이 하면서 나타납니다. 내일 새벽에 출사를 나가야 되면 네. 그럼 오늘 뭐 준비해야 됩니까? 아, 촬영 준비를 하려 네. 그러면 제 이제 산행 준비는 기본적으로 겨울 장비가 다 들어 있습니다. 여름에도 아. 산에는 항상 밤이 추워요. 음. 겨울 장비 다 들어 있고 그리고 뭐 촬영 장비 그 삼각대 뭐 예. 무게 한 2, 3kg 나갑니다. 또 그거. 먹을 거는 먹을 거는 주로 간단하게 우리가 떡을 잘 만들어 놓습니다. 찰떡을 우리 집 와이프가 이제 항상 보면 시장에서 떡을 해가지고 냉장고에 넣어 놓으면 필요할 때 내가 하나 더 꺼내놔가지고. 아우, 그 남편 사진 찍으러 예. 가서 드시라고 처음에는 떡까지 막 해줍니까? 말리다가 요새는 이제 포기하신 거네요. 지금 이 정도면 포기하신 거예요. 말리도 안 되니까 포기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여전히 그래도 많은 분들 응원을 받으면서 아, 팔공산으로 사진 찍으러 나가시는데 이제 밤낮 가리지 않고 그리고 뭐 하루가 멀다 하고 팔공산을 가시잖아요. 아까 우리 의장님께서는 송림사 뒷길을 추천하셨는데 우리 작가님께서 생각하는 팔공산 나는 여기가 참 좋더라는 예. 곳이 있을까요? 예, 뭐 다른 좀 비로봉이나 동봉이나 이런 데도 좋을 수가 네.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불수덤이라는 이름을 내가 지었어요. 그 아, 동봉에서 은혜봉 사이에 991m, 그걸 신령봉이라고 그럽니다. 거기에서 동북 쪽으로 한 800m 정도 가면은 바위 덤이 있어요. 네. 바위가 날카로운 바위가 모여 있는 바위군이 있는데 네. 여기가 보면은 위에 처음에는 그걸 코끼리 바위라 그러던데 네. 내가 몇 번 가봐도 코끼리 바위라 할 만한 흔적을 못 찾아가지고 차라리 사진을 찍어 사진을 보니까 손같이 생겼어요. 그래 네. 팔공산은 부처님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네. 내가 그래 불수덤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지금 나오는 예, 저- 여기에요? 우와. 예. 이 저거는 사진 이제 좀 명작이다. 멋지네요. 멋지네요. 동쪽 바위, 어머, 예, 동쪽 바위에서 서쪽 바위로 보고 정말 있죠. 손가락 느낌이 있어요. 손으로 보이는데요? 부처님 손이라고. 왼손 같지요? 네. 코끼리보다는 여기는- 손바닥에 더 가까운 것 예, 같습니다. 여기는 오른손도 있어요. 아, 오른손도요? 부처님 오른손 왼손이 다 있습니다. 바위가 보니까 정말 손을 닮았는데 얼마나 마음에 드셨으면은 사진을 계속 보다가 스스로 이름까지 이름까지 주셨어요. 붙여주셨잖아요. 불수덤 자랑을 좀 해주시겠어요? 예, 코끼리 바인 거죠, 그러니까. 예, 일반인들이 코끼리 알기로. 바위라. 네, 좀 홍보를 해주세요. 불수덤인 것 같다. 예. 사진 작가로서 예. 이건 좀 더 손가락을 닮지 않았냐 예.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예, 그 이거 이제 불수덤을 그 많이 홍보를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홍보를 부탁했는데 저희한테 미루고 계십니다. 코끼리 바위, 불수덤. 우리 작가님은 불수덤이라고 하니까 여기 많이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기만 해도 멋지잖아요. 정말 그러니까요. 멋져요. 근데 저렇게까지 팔공산을 애정 하시니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팔공산에 여러 모습을 담아오신 거잖아요. 뭐 그전에는 다른 산도 가셨다고 하지만 정말 미치지 않고선 이렇게 하지 못한다 하셨는데 정말 팔공산이 그렇게 좋으세요? 네? 그냥 이웃이 좋습니다. 이 세 분은 그 말을 아실 거예요, 그 마음을. 네. 그럼요. 네. 너무 좋은데 뭐라 할 말이 없네, 그죠? 네, 표현 그렇죠. 방법이 없네. 태요 뭐 마감옥이 열리면은 마감옥 채취하러 산이 좋아가 간다. 그 이유가 이거. 뭐 산은 자연 풍경을 담다 보니까 참 좋아요. 근데 한 사람이 뭔가에 미치기 위해서는 그 주변 가족들의 희생과 양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20년 동안 팔공산 사진을 찍으러 다니는 남편을 위해서 떡을 준비해가 냉장고에 넣는 아내분도 참 감사하고. 근데 선생님 있잖아요. 뭔가 어떤 일을 하다가 내가 요거까지만 하고 이제 그만둘 거야라는 그런 목표 같은 게 있는데 혹시 있으십니까? 아직 그런 거는 없고요. 그럼 계속 찍으시겠네요. 예. 그 처음에는 뭐 첫째 위험하다고 그러죠. 밤에 혼자 네. 산에 가는 게 처음에 그 가족으로서는 굉장히 위험만 합니까? 그래 반대도 하고 그 반대를 무릅쓰고 내 가슴 속에는 담고 싶은 그거 있으니까 네. 어쩔 수 없이 가게 되고 이제는 포기한 상태에서 조율자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도 한때는 젊을 때는 여러 산으로 많이 산행을 많이 하고 뭐
그랬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 산에 오르시다 보면은 뭐 이만하면 됐지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겠지만 이 사진은 내가 아직 못 찍었는데라는 순간도 올 것 같아요. 혹시 아직 내가 이 사진은 꼭 찍어야 되는데 못 찍었다 하는 거 있을까요? 아쉬워서 이거 꼭 한번 찍어봐야 네. 되는데 하고 계신데. 예. 그도 있습니다. 톱날바위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봉에서 파계봉 사이에 톱날바위라는 그 곳이 있는데 예. 거기는 높이가 한 1,000고지밖에 안 되는데 네. 거기도 나름의 참 아주 좋은 그 위치거든요. 그는 자주는 못 갔어요. 네. 그런데 거기를 한번 올케 한번 찍어보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높진 않은데 왜 이렇게 좀 접근이 어려웠었나요? 왜 못 찍으셨어요 거기는? 그렇게 많이 다니셨나요? 그렇게 많이 다녀도 거기보다는 여기가 낫긴 하다 보니 거기 처리가 있습니다. 미루고 미루셨다. 워낙 또 좋은 바위들이 많다 네. 보니까 팔공산에 고민이 되셨군요. 근데 저는 아까 낮에 갈 때는 뭐 친구들 불러서 갑니다라고 하시길래 가족들도 혹시 같이 좀 산에 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입문을 시키셨나요? 사장이 별로 실패하셨나 좋지 봐요. 처음에 우리 애들도 네. 산을 많이 갔어요. 예. 지리산 오. 종주도 하고 같이 오. 아버지하고 손잡고 지리산 종주도 하고 네. 천왕봉을 한 3번 갔을 겁니다. 애들이 오.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많이 갔어요. 팔공산. 아버지 워낙 산을 좋아하니까 네. 강제로 그때는 끌고 다녔죠. 근데 나이 드니까 안 갈라 그랬더라. 그렇군요. 대신 떡 챙겨주는 아내분이 계시니까요. 그럼요. 지금도 팔공산에 대해서 공부를 계속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예, 어디에서 하세요 공부는? 저 산을 찍다 보니까 팔공산에 대한 역사라든가 모든 걸 많이 알고 싶다. 그래가 책도 사보고 일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팔공문화원 수강생을 모집하더라고요. 그래가 좀 더 깊이 배우고 싶어서 그 수강 신청을 해가 전 과정을 수료했어요. 네. 팔공산 환경문화대학. 관광문화대. 예. 그럼 계속해서 공부를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지금 3기도 올 봄에 또 했네. 3기도 사람이 처음에는 뭐 그 2기에서 수강을 듣다 보니까 그 오신 교수님들이 너무나 참 좋은 강의를 해가지고 사람이 알면은 아는 만큼 보인다고 궁금점이 더 많아지고 자꾸 더 알고 싶고 해가지고 3기도 수강해서 다수를 했어요. 진짜 제대로 빠지셨네요. 팔공산에. 부터 궁금해졌는데 우리 의장님은 아까 사진에 나온 곳 다 가보셨어요? 아닙니다. 제가 다 그 사진을 일일이 다 장소도 이제 다 모를 뿐더러 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근데 아마 서척하기는 다 서척갔을 겁니다. 저도 가산바위부터 시작해가지고 은혜사까지 저 환성산까지 이리 나누어집니다. 갓바위를 기준으로 해서 네. 동서로 나눠지면 은혜사까지 종주, 환상산까지 저희들이 종주를 해봤기 때문에 아마 우리 작가님이 찍으신 그 장소에 저희들이 발걸음은 다 그쳤을 겁니다. 팔공산의 규모가 워낙 크니까요. 큽니다. 그렇죠. 뭐 종주하려면 한 2박 3일, 1박 2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는 사실 갓바위밖에 몰랐는데 가산바위, 톱날바위, 게다가 코끼리바위 아니고 부처님 불도. 손바위까지. 치키봉 하는 데도 있습니다. 치키봉이라고. 가산바위 옆에 치키봉이라고 있습니다. 오. 한티제 오기 전에 네. 가산바에서 한티족이면 치키봉이라고 그것도 봉이 있고 그 봉이 참 많습니다. 저희들 다 못 외우는데 그런데 그 봉이 다 아름답죠. 다 가면 다 그 나름대로 그 경치가 다 있고 뜻이 약각한 데 다 담겨져 있습니다. 처음 가보면 다 좋습니다. 그렇군요. 작가님도 바위의 매력을 좀 많이 느끼신 것 같은데 바위 사진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바위는 변함이 없습니다. 항상 그대로 있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어주는 거 그게 예. 바로 바위를 포함한 산의 매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네요. 네, 이어서 만나볼 분은 팔공산이 좋아서 아예 팔공산으로 들어가서 살고 계신 분입니다. 유스림 씨. 네. 팔공산이 고향은 아니신 거죠, 그러니까? 네, 고향은 경남 창원이에요. 아, 대구에 사는 사람이랑 결혼을 한 거죠. 네. 그러면 대구에 사는 사람이랑 결혼했을 당시에는 대구에 그냥 사셨을 것 같은데 네. 팔공산으로는 언제 이사를? 팔공산에 들어온 지는 한 8년쯤 됐어요. 오. 네. 그런데 팔공산이 좋으면 사실 우리가 팔공산에 가서 그냥 산을 오르면 된다고. 그렇죠. 뭐 시내에서 네. 살면서 왔다 갔다 하면 네, 되는데. 네. 그런데 이사까지 감행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제가 팔공산을 선생님께서도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홀로 산을 오르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저도 나 혼자 오르기 싫어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아이를 끌고 파괴사를 다녔어요. 아. 네.
그 파괴사 가는 길이 가장 아름다웠었어요. 그때만 네. 해도. 근데 이젠 정말 내가 거기 가서 뭔가를 그들과 팔공산에 있는 살아있는 식물, 뭐 새라든지 나무랑 정말 소통하고 싶은 마음이 깊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사를 오게 된 거예요. 그렇군요. 아니 그럼 이사를 하시면 팔공산만 보고 있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뭘 하나요? 뭐 어떤 다른 작업을? 활동 같은 걸 하시나요? 사실은 팔공산에 들어오면 좀 더 그림을 잘 그릴 것 같았어요. 네. 왜냐하면 아름다운 그 풍광들을 내 하폭에 담을 욕심으로 들어왔는데 네.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네. 그래서 더 이상은 이 아름다움을 초월할 만큼의 어떤 작품을 낼 자신도 없고 그래서 그냥 이 소통으로만 만족하자. 그리고 내가 사람이지만 자연의 소리를 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러면서 그냥 살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은 그림을 그리고 싶었는데 그럼 그림을 한 점도 못 그리신 거예요? 어찌하셨어요? 한 점도 못 그렸어요. 아 진짜요? 그래서 뭐 혹시나- 그리려고 노력은 안 하셨나요? 했죠. 네. 이게 너무너무 환경이 좋으면 그곳에 젖어서 작품이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다 생각해서 다시 밑으로 내려갔어요. 도심에 아주 또 골방처럼 창도 없는 그런 옛날에 있던 화실처럼 열악한 환경을 만들어도 보았는데 팔공산에 오고 싶어서 팔공산에서 숨 쉬고 싶어서 그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팔공산에 져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지금은 그래, 넌 너의 존재 자체만으로 나에게 기쁨이니까 네.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팔공산에 들어오기 전에는 그림을 쭉 그려 네. 오셨던 건가요? 네, 맞아요. 직업적으로? 직업이라기보다 그림 네. 많이 좋아하고 네. 전시회도 가져는 보았습니다만. 네. 그렇군요. 그러면 그 팔공산에 지금 와서 팔공산의 매력에 푹 빠져서 살고 계시는데 네. 뭐 다른 건 안 하십니까? 그냥 소통, 마음속으로 소통하시고.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자연의 소리를 장구를 가지고 네. 장구를 잘 치면은 소낙비 내리는 소리가 난대요. 네. 그게 도전하고 있는 중이에요. 말발굽 소리 정도는 낼 수 있어요. 팔공산의 아름다움을 그림으로는 표현을 못했지만 대신 이제 악기, 장구로 표현을 하고 네. 계시다.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네.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그러면? 즐거워요. 물론 그 자연의 소낙비 소리만 표현한다기보다 요즘은 퓨전 장구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트롯 4분의 4박자에 맞춰서 장구를 치다 보면 네. 이렇게 막 하다 보면 굉장히 나에게 어떤 재미난 어떤 스토리가 가사에 나와 있듯이 네. 그냥 즐겁게 지낼 수 있어요. 좋아요, 그냥. 아까 이제 말발굽 소리 정도는 낼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화면으로 한번 담아봤거든요. 화면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거 이제 이제 아까 본인이세요? 말씀하신 네. 그 박자감이죠. 이제 여기서 학원에서 장구를 배우시나 봐요. 아, 네. 배운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지금? 한 3년? 4년 정도? 꽤 네. 배우셨네요. 저렇게 트롯 장단을 장구를 이렇게 안고 네. 제가 이름을 허그 장구라고 지었거든요. 허그 장구. 응, 네. 내가 안고 연주하고 리듬에 맞춰서 춤 동작을 가미할 수 있는 그냥 이렇게 그냥 만들어 봤어요. 팔공산에 있으면서. 사실 이렇게 체구가 작으셔가지고 장구가 엄청 큰데 네. 그걸 다 껴안고 춤을 추듯이 장구를 네. 연주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저는 일단 장구라길래 우리가 흔히 뭐 세마치 장단 이런 걸 네네네. 생각했는데 발 동작이며 하시면서 하는 느낌이 고고 장구다 생각이 좀 직접. 장단은 고고 장구의 장단이에요. 근데 저거를 직접 다 안무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몸도 움직여 보고 싶었어요. 네. 오. 날지 장- 못하지만.
그냥 장구만 치는 것도 어려운데 몸을 움직이면서 하는 걸 보면 역시 예술가적인 끼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죠? 분명히 그 머지않은 시간에 수태골 폭포 소리도 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팔공산의 일출일몰의 모습도 아마 장구로 담아낼 것 같은 그런 분입니다. 네. 특별히 팔공산을 사랑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팔공산 사랑은 네. 그냥 제가 그냥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내 피 속에.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운명이다. 여러분들에게 팔공산을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작가님과 더불어서 팔공산 환경문화대학을 다니고 계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 얘기 좀 과정을 해주세요. 그 팔공문화대학에서 팔공사 해설사 네. 과정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해설사 과정을. 해설사 과정. 그 팔공산을 공부도 하고 네. 공부한 것을 여러 사람에게 알려주면 좋잖아요. 네. 제가 모르는 곳곳에 가는 곳마다 유적이고 문화유산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취득하게 된 거예요. 아니, 우리 의장님 그 정도 되면 출강 한번 하셔야 되는데. 아 근데 출강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 네. 네. 제가 그 마지막 그 강의할 때 그냥 인사말만 하고 네. 아마 다음 학기수 때나 아마 제가 또 한번 강의할 수 있는 시간을 발상은 의장님이시니까 예, 충분히 뭐. 가지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마 팔공문화대학에서 많은 것을 가르쳐 줄 텐데 그 중에서 뭐 팔공산에 있는 수많은 동식물에 대한 강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걸 주로 배우셨어요? 네. 그 어떤 식물학자이신 분이 네. 강의를 하신 적이 있어요. 오. 근데 그때 가장 제가 마음에 왔던 곳이 저도 직접 가보았던 곳인데 네. 영원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복수초. 네. 아, 그 노란 꽃 아시죠? 네. 살얼음 위에 눈 위에 피는 꽃요. 그 꽃의 군락지가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곳이 있어요. 팔공산이요? 그럼요. 음. 가산산성 근처에 있어요. 꼭 그 꼬시를 뿌려놓은 듯해요. 네. 그 노란 복수초가 네. 예쁜 게 피어 있는데 얼마나 군락이 거대한지요. 네. 그곳에 꼭 가보세요. 혹시 그 과목 중에 좀 어려운 수업 없습니까? 많아요. 제가 숫자에 약해서요. 네. 뭐 해발 몇 미터 이런 거, 네. 그다음에 몇 년도, 돌아가신 임금님 성함, 아 역사도 이제 배워야 되는 역사도 거군요. 네, 그걸 다 지금 이제 암기를 해야 네. 여러분에게 팔공산을 제대로 기록적으로 이제 설명해 네. 드릴 수 있겠죠. 예. 그 과정을 어렵지만. 가질 거예요. 열심히 하고 예. 계시네요. 팔공산에 불교 문화가 특히나 많죠. 불교 문화가 많죠. 네. 팔공산에서 그 눈이 왔을 때 작가님이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동봉을 우리가 그 눈이 왔을 때 동봉을 사진을 클로즈업에 찍으면 이게 부처님이 누워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동봉이 사진으로. 와불상 같은 네. 예, 모습이군요. 예, 동봉이 부처님이 누워 있는 게 나오는데 그런 분 아까 작가님한테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런 사진 한번 찍어봐 달라고 그렇게 불교 유적이 뭐 실제 그 동명의 송림사, 말씀하신 파괴사, 부인사, 동화사, 은혜사, 저 환성산으로 또 환성사 이게 절들이 쭉 다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뭐 불교 유적, 국보, 뭐 보물, 이 문화재 아마 못 찾은 것도 아마 있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정도로 뭐 많습니다. 세 분에게 공통적으로 좀 말씀 하나씩만 해주세요. 여름 명소, 팔공산 여름에는 여기는 꼭 가봐야 된다. 딱 한 곳씩만 지금. 좀. 네. 네. 여름 명소가 한 곳을 말씀드리기가 참 세 분님 계시니까 한 곳만 딱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꼭 그 팔공산 가면 우리가 네. 보통 동봉, 서봉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저 하양에 가면 환성산이라고 있습니다. 팔공산 맨 끝줄기입니다. 예. 환성산에 가면 환성사에서 환성산 정상까지 가를 거기는 정상까지 올라가면 여름도 벼슬 젖어 못 봅니다. 나무가 칵 뭉거져가지고 정상까지 아주 뭐 시원할 정도로 예. 등산을 할 수 있는 꼭 거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예, 한번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작가님은요? 저는 산 꼭대기를 추천하고 싶지만 그 힘이 든다고 생각하고 물려온 팔공산 폭포, 팔공폭포, 네. 저 신령 있죠. 그 저 치산 계곡에 가면 네. 네, 네. 지금 장대한 폭포가 그럽니다. 그래요? 3단, 4단 폭포가 있어요. 네. 거기는 보는 것만 해도 시원합니다. 난 거기에 꼭 추천하고 있어요. 거기 가면 수도사라는 전용 고찰도 있고 네. 진짜 뭐 가족들하고도 얼마든지 갔다 올 수 있는 여름에 제일 좋게 여름. 그렇군요. 유수림 추천하고 씨도 한 싶습니다. 군데.
제가 하고 싶은 그 작가님께서 다 뺏겼어요? 하셨어요. 네. 저도 그것을 무척 좋아하고 추천하고 싶은 알고 곳인데 계시군요. 네. 네, 그럼 저희 마당으로 오십시오. 저희 마당 굉장히 시원합니다. 그래요? 네. 뭐 가고 팔공산 싶다. 네, 생각만 해도. 동서남북으로. 네. 네. 아, 네. 저는 궁금한 거 있는데 물어봐도 돼요? 네, 그러면 그럼요. 이 계절에 혹시 맛집들을 좀 추천하시면 어떤 걸 먹어야 된다? 여름에는 팔공산에 가면 팔공산 가면 이거는 좀 먹어줘야 된다. 뭐 이런 거 송이요, 없을까요? 송이. 네. 송이. 아. 향이 달라요. 전국적으로 아마 최고의 최상급의 송이. 그 송이가 아닐까 생각해요. 예. 정말 그렇죠. 우리 작가님 어떤 음식을 좀 추천? 이걸 좀 먹어라. 팔공산 가면. 떡 말고. 저 팔공산에 가면은 저 중대동입니까? 예. 올라가는데 네, 우리 집요. 거기 가면은 맛집이 참 좋은 데 많이 많아요. 있는데 네. 닭 요리, 오리 요리 닭오리. 이것도 뻐탕도 먹어줘야 있어요. 네. 그 참 좋던데 분위기도 좋고. 좋던데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 우리 의장님은요?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뭐 애를 먹었지 않습니까? 건강상으로. 팔공산에 가면 특이하게 꽁요리가 있습니다. 꽁요리. 예, 꽁요리를 뭐 어느 집이라고 제가 한 두 군데 있는데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예. 요새 네이버에 찾아들어가면 꽁요리 하는 집을 가서 꼭 여름이라도 요즘 워낙 감기가 유행을 하고 하니까 건강에도 좋다니까 꽁요리를 꼭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추천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바로 유스림 씨 제철 밥상입니다. 네, 아마 초대합니다. 팔공산에 여러분. 가면은 초대해요. 네, 그 계절에 맞는 제철 채소들을 맛보는 것도 참 의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예. 자, 우리 세 분 모셨는데요. 세 분 다 팔공산을 엄청 사랑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팔공산과 관련해서 계획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계획 있으실까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팔공산이 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팔공산이 저를 키워주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저는 갚을 일만 남았습니다. 네. 뭐 경제적으로도 지금 이 나이 때는 안정됨이 있고 또 그리고 또 건강도 이렇게 유지가 되고 네. 또 그래서 마지막 제 어떤 꿈을 잘 발휘를 해서 아니면 제 사제를 들었으라도 그 비로봉 뭐 정산 뭐 우리가 정상 보건 운동이라든지 그리고 뭐 재단 또 보건 운동이라든지 그리고 팔공산의 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성취를 해서 우리 대구 시민들 특히 우리 네. 동구 주민들에게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작가님. 팔공산은 참 제 열정을 키운 산입니다. 어쨌든 내가 가져 있는 열정이 있는 한, 열정이 살아 있고 체력이 되는 한은 산정에서 아름답게 일어나는 그 빛을 항상 담고 싶고요. 네. 그 이후에는 뭐 문화재라든가 아니면 명소 이런 데 다니면서 팔공산을 사랑하면서 영원 작가 활동을 하겠습니다. 유스림 씨께서도 앞으로 나 팔공산을 위해서 아니면 팔공산과 함께 이런 일을 하고 싶다 하는 거 있으실 네. 것 같아요. 팔공산은 저 혼자 보기 너무 아까운 명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팔공산에 일부나마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리고 저는 이 팔공산을 생각하면 꼭 남편과 아내 같은 존재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늘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멋있는 사람인지를 미처 눈치채지를 못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무관심하게 그냥 우리가 지나쳐 왔었는데 이 세 분은 팔공산을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 그러면 어떤 산일까요? 예를 들어 뭐 아름다운 산, 멋있는 산, 재밌는 산, 환상적인 산, 뭐 이런 한 단어로 표현을 한다면 어떤 산일까요? 팔공산의 아버지 산입니다. 아버지 산. 비설산의 어머니 산입니다. 네. 예. 대구에서는 팔공산의 아버지 산이고 비설산의 어머니 산인데 김 선생님이 정말로 잘 말씀하셨는데 팔공산의 아버지 산입니다. 아버지 예. 다. 우리는 우리 작가님 아버지와 같은. 어떤 산입니까? 팔공산은 뭐 마음의 고향 같습니다. 저는 제 생각에는 네. 예, 항상 포근하고 네. 가면은 뭐 포근하게 맞아주는 그런 네. 산입니다. 푸근한 고향 같은 산이다. 네. 네, 유스림 저도 씨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팔공산은 정말 나에게 부적 같은 산이에요. 나를 지켜주고, 나를 감싸주고, 안아주고, 달래주는 산. 그래서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팔공산. 네. 이 마지막으로 네 우리 팔공산 홍보대사 세 분을 모신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팔공산에 많이 와주세요라는 초대 인사를 한 번씩 들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유스림 씨가 대표해서 네. 팔공산 문화 해설사가 됐다고 가정하시고 우리 많은 국민들께 팔공산 많이 놀러 오시라고 인사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거대한 팔공산을 단번에 함축시킬 수 없어서 내 안에 있는 팔공산을 잠시 소개하자면 저희 집 마당을 기준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아주 기괴한 바위도 있고 그 다음에 문필봉이라는 학자가 나는 봉우리도 있고 그 어떤 문화 유적이나 아름다운 공간들을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팔공산의 국립공원으로 성격되면서 아마 관리 체제가 들었으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더 많이 올 것이라 생각을 하고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예약표를 받아야 네. 가듯이 오. 지금 갓바위를 오지 않으면 멀지 않은 시간에 갓바위 올 때 예약표를 받아야 올 것 같으니까 지금 많이 빨리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예약표 생기기 전에 빨리 와주세요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네. 작가님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은 등산하고 하면 보면 등산로가 많이 허술합니다. 근데 국립공원이 되면서 어느 정도 등산화도 보완이 되고 하면 네. 많은 분들이 와도 괜찮을 정도로 안전할 겁니다. 그럼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세 분을 통해서요 팔공산의 매력에 그야말로 흠뻑 빠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세 분께서 우리 팔공산을 널리 알리는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팔공산은 도립공원에서 국립공원으로 승격이 됐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지역민의 명산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사랑하는 지역의 명산이 되기를 저희가 한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에는요 팔공산 말고도 명산들이 아주 많이 있는데요. 이번 집중호우비로 인해서 산사태가 많이 발생해서 피해를 입은 곳도 있습니다. 하루빨리 조속한 복구 지원 이루어지기를 아침마당 대구도 기원하겠습니다. 아침마당 대구 다음 주 금요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